가을이 되면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고 때로는 우울한 기분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잠깐 지나가는 우울함이 아니라 다른 신체적 증상이 함께 나타나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가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세계병원 권석준 진료부장과 함께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정신질환, 우울증.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마음의 감기, 우울증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석준 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울증을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흔한 질환이라는 의미에서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감기라고 비유하는 것을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올해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증상과 우울증을 따져서 볼 때는 마음의 독감이라고 비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단순한 감기 몸살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나중에 폐렴으로 발생해서 이제 응급실에 찾게 되는데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쉬면 낫겠거니 생각하고 치료받지 않고 지내다가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초기에 대처하면 감기처럼 잘 나을 수 있는데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우울증은 자신감과 에너지 그리고 희망과 의욕까지 앗아가는 병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병이고요. 신체 질환과 사망률을 증가시킵니다. 이 우울증도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2016년도에 정신질환 국내 유병률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때 주요 우울증의 대표 선수적인 주요 우울증의 유병률이 한 5% 정도 됩니다. 전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250만 명 정도가 일생에 한 번 정도는 네.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네. 낮게 유병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한 16% 정도 유병률이 있다고 하고요. 네. 남자는 한 10% 정도, 여자는 25% 정도가 평생 유병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에서 6% 정도, 남자의 경우 3%, 여자 경우 6% 정도가 입원이 치료할 정도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꽤나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면 흔히 힘내라, 이겨내라 이렇게 극복을 해보자는 의미로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실제로 이 우울증이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병인가요? 네, 최근에도 우울증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다, 의지의 문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뇌의 질환입니다. 뇌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돼야 할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고요. 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등 노르에피닌 등이 감소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서 인슐린을 충분히 발생하지 않으면 네. 당뇨병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 사회적인 스트레스도 우울증 발병의 원인을 일으키는데요. 이런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가 우울증에 취약한 사람에게 생기면 뇌의 변화가 와서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하니까 주변에서 산후 우울증을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산후 우울증이 걸리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보면 될까요? 산모들이 출산 후에 2주 이내에 가벼운 우울한 기분을 느낍니다. 눈물이 난다든가 네. 좀 불안하고. 근데 대개 2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소실됩니다. 근데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그러면 산후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도 국내 유병률 조사에서 성인 여성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산후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걸리면 우울감보다는 불안과 짜증이 많이 나고요. 네. 그다음에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저하되고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고 때로는 아기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가장 심각한 건 산후 정신병인데요. 조울증의 양상
일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신병의 유병률은 1000명당 한두 명 정도가 되는데요. 증상이 출산 후 2주에서 4주 사이에 발병하는데 초기에는 잠을 못 자고 안절부절하고 나중에는 이제 아기가 잘못되었다, 출산과 결혼을 부정하기도 하고 네. 자신을 해칠 것 같은 소리를 한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 치료와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고요. 네.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조금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가 꼭 필수적이겠네요. 예,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겪는 생리전 증후군에도 이 우울함이 포함이 되거든요. 예. 매번 반복이 되는데 이런 건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가임기 여성의 70에서 80%가 생리 시작 전에 이제 일주일 전부터 이제 가벼운 신체적인 변화와 기분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걸 생리전 증후군 PMS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20%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증상을 경험합니다. 그걸 월경전 불쾌감 장애라고 합니다. 가임기 여성의 2에서 8% 정도가 해당되고요. 생리가 계속되는 한 이걸 안치할 수는 없고요.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제 주로 이 질환은 내과나 산부인과, 정신과에서 치료를 하는데요.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제 같은 게 도움이 되지만 충동적으로 구매를 한다든가 기분이 짜증나서 이제 초콜릿이나 단 것을 많이 먹는다든가 그러면 항우울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예, 식이요법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이제 견과류나 신선한 채소, 네. 생선류가 도움이 되고요. 알코올이나 이제 카페인은 예민함이나 불안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울감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이제 빠르게 걷기 같은 운동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생활 습관을 먼저 개선을 했을 때 그 증상이 많이 완화될 수 있는 거네요. 예. 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이제 중년 여성들의 경우에는 갱년기 우울증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예. 워낙 흔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치료에 대해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치료가 필요하겠죠. 호르몬이 감소하고 그러면서 갱년기 증상이 경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주로 이제 증상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을 못 자는 게 특징입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이제 새벽에 깨가지고 하면서 심한 고통을 겪는데요.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그냥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갱년기 우울증도 치료를 하면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항우울제나 정신치료를 받으면 빠르게 호전이 됩니다. 예. 그리고 갱년기 우울증을 겪는 분들을 보니까 이러다가 치매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하시던데요. 실제로 우울증이 치매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네, 우울증과 치매는 전혀 다른 질환이고요. 네. 이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억력 저하는 집중력 장애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젊은 환자들이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면서 우울증이 심해지면 치매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는데 그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인 우울증 환자에서는 요즘 CT나 MRI를 찍어보면 뇌혈관 질환이나 뇌 변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우울증을 경험한 경우 나중에 치매로 진행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치매를 앓았던 사람들이 전조 증상으로 우울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석준 부장과 함께 우울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선한 바람도 불고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이런 날씨에 운동하고 싶다는 욕구 느낀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온 변화에 몸이 제대로 적응하기도 전에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충분한 준비 운동은 기본이고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무거운 역기 들기나 팔굽혀펴기와 같이 한 번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은 삼가야 하고요. 또 당뇨 환자는 공복 상태에서는 운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벼운 먹을거리도 챙기시는 게 좋고요. 또 너무 꽉 조이는 신발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운동도 자신의 건강 상태나 체력에 맞게 해야 보약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